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여기는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학교 앞입니다. 오늘 북한산에 오를 예정인데요. 정문에서 터널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북악터널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들머리가 있습니다. 북한산은 대부분 우이동이나 불광동 또는 송주 쪽에서 능선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이 능선을 향해 올라가는 계곡이나 봉우리를 따라서 수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국민대를 출발해서 형제봉에 올라보기로 합니다. 형제봉에서 대성문, 복덕봉, 칼바위 능선을 지나서 솔샘터널 방향으로 하산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는 9.5km가 조금 넘었고요. 이 정도 거리면 보통 6시간 정도면 넉넉한데요. 저희는 7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느렸다기보다는 영상을 보시면 공감하시겠지만 머무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 국민대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날씨가 더웠다가 어제부터 이렇게 바람이 좀 불고 기온이 확 내려간 것 같아요. 이쪽에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 습도 이제 서서히 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이제 완전히 가을이 온 것 같아. 정확하게 셀 수는 없지만 그동안 100여 차례 가까이 이 북한산을 올랐던 것 같은데요. 물론 좋았던 날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먼지 한 톨이 없는 것처럼 깨끗해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먼 곳의 산들, 특히 북한 지역의 산들까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있는 모습에 내가 뭘 잘못 보고 있거나 뭔가 헛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형제봉이 통제 구간이었었죠. 그러다가 등로를 정비하고 2010년도쯤에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개방되기 전에 한번 가보려고 시도했다가 포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이곳으로 올 기회가 없어서 사실상 형제봉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산 능선으로 오르는 등로는 온 사방으로 많은데요. 대부분은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들머리에서 천천히 30분 정도면 이곳까지 올 수 있고요. 이제부터 형제봉으로 향하는데요. 중간에 한두 구 멋진 조망터가 있고 또 긴 계단도 오르게 됩니다. 와, 계단 장난 아닌데? 예전에 이런 계단이 없었을 때는 이 형제봉 오르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통제까지 했었으니까요. 경사도가 꽤 느껴지죠? 이런 곳에 계단이 없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마무시한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본격적으로 형제봉 압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오르면 이 앞쪽에도 봉우리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봉우리를 형제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 형제봉이라고 하는 첫 번째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진짜 무슨 어디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봉우리 정상 직전에 오늘 첫 조망터가 있는데요. 중간쯤 오를 때 이거 뭐야? 이미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올라간 시크릿님의 짧은 탄성과 함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환상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깨끗해서 정말 먼지 한 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오늘 코스 중에서 강화 인천 방향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맑은 날에는 인천 바다와 만이산 정도가 보이기는 했는데 이곳에서 장봉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와.
이제 감탄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환상적인 풍경이 있는 곳 첫 번째 형제봉에 올라섰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어. 야, 이게 뭐야? 사실 평소라면 북한산에서 만나는 조망이라고 해봐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관악산, 청계산, 검단산, 아주 맑아도 용문산, 천마산 정도였었고 그 뒤쪽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흐릿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말 그대로 지평선 끝까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북한산이나 서울에 있는 산에 오르면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풍경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훨씬 넓고 또렷하게 보여서 조금 더 사실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멀리 있는 산들도 또렷하게 보였었거든요. 영상으로 담는 것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망터마다 보이는 모습이나 느낌이 달랐는데요. 물론 지금도 놀라운 일인데 이곳은 조금 낮은 곳이라 저 이쪽에서 만나는 풍경에 비하면 아직 놀라기에는 이른 편입니다. 이곳에서 30여 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앞에 있는 큰형제봉으로 향합니다. 이제 큰 형제봉으로 오르는데요. 왼쪽으로 우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작은 형제봉을 오르지 않고 둘레길 인도를 따라서 계속 진행하면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잠시 바위지대를 오르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형제봉 정상입니다. 이곳에는 별다른 조망터는 없습니다. 이제 대성문을 향해서 올라가는데요. 이곳에서는 2km, 대략 1시간 정도 올라갑니다. 이 이정표에서 5분 정도 가면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멋진 조망터가 있습니다. 이 조망터 역시 너무나 좋았어요. 조망을 즐기면서 오다 보니까 들머리에서 이곳까지 이제 1.8km 정도 왔는데요. 무려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보현봉 사자봉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국 어느 곳에 있는 산이나 각자 가진 매력과 맛이 다르죠. 이 북한산도 참 묘한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오르는 코스에 따라서 정말 억센 곳도 있고 또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코스도 있고요. 그런데 능선에 오르면 어느 곳 할 것 없이 참 웅장하다는 느낌을 받는 곳이 이곳 북한산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산들이 그렇지만 특히 북한산은 어느 코스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곳을 더 쉽게 찾게 하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이따가 오후 1시 3.3km를 오는데 3시간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산행을 시작할 때는 의상능선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속도로는 어려울 것 같기도 했고요. 또 이 능선 최고의 조망터 중 한 곳이 성덕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득 성덕봉에서 바라보는 이 깨끗한 풍경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칼바위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곳이 성덕봉입니다. 저는 북한산 주 능선에서는 저것 조망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북한산의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거든요. 드디어 오늘 산행 최고의 순간 성덕봉에 가까워졌습니다. 형제봉에 오르기 전까지 오늘 이런 풍경이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성덕봉에 오르기 전까지 설마 북한 땅이 보이고 설악산이 보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백운대, 노덕봉, 만경대가 실핏줄이 보일 만큼 적나라했고요. 뭔가 더 가까이 밀려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끝에가 어느 산인지 모르겠네요. 저기가 파주 방향인데 문산, 파주, 송추 가까운 데는 저 맨 뒤가 저렇게 높은 산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무슨 장벽같이 쳐져 있어요. 끝에 뾰족 튀어나온 산도 좀 궁금하고요. 그동안 전혀 보지 못하던 풍경이라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요. 저곳에 저런 모습의 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북한 땅이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래도 설마설마 했었거든요. 돌아와서 확인도 하고 또 경험 있는 분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역시 북한 땅이 맞았습니다. 저곳에 있는 산들은 모두 개성에 위치한 산이고요. 왼쪽 멸악산은 황해북도 평산군에 위치한 산입니다. 아무튼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쪽도 선명하고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까지 이어지는 능선에는 산들이 너무 많은데요. 역시 그동안 잘 볼 수 없었던 장면이라서 저곳이 어느 곳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편집하면서 위치나 높이들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확인이 가능한 곳을 적어봤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에 그곳이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문산, 치악산과 천만산 정도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곳, 저곳이 어디일까? 저 방향으로 저렇게 높은 곳은 위치나 모양으로 봐서는 딱 한 곳, 설악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설마 설악?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지도를 놓고 제가 서 있는 위치나 방향을 고려해서 살펴봤는데도요. 그 주변에 저렇게 높은 산이 없기도 했고요. 특히 대청봉부터 중청, 소청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모습이 설악일 확률은 거의 70%,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산에서 다시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칼바위에서 북한산 동쪽 방향의 모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복덕봉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렇게 거대하게 우뚝 솟은 칼바위 능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르면 북한산 동쪽 방향과 그 주변 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산 동쪽편 풍경들을 하나하나 관찰해봅니다. 사실 이곳부터 이 동쪽 라인이 제일 헷갈립니다. 비슷한 높이의 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거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방향에 그런 산이 있다는 것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이름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경을 보여드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칼바위를 넘을 차례입니다. 이 능선의 길이는 대략 100m 정도 됩니다. 바위가 미끄럽지 않고 잡을 것도 많아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다 넘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필봉에 오르면서 오늘 산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자주 오를 수 있고 언제 올라도 다 좋지만 특히 오늘은 정말 선물 같은 장면들을 만나서 더욱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이제 금세 붉은 가을로 변한 북한산의 모습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